네, 김동영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전 월간조선 기자 김동영 기자. 자, 오늘은요. 또 칼럼을 쓰셨구만요. 조국 장관과 연루 의혹이 제기된 해외 기업들의 비밀. 해외 기업들. 그렇습니다. 야, 여기 조국과 연루된 게 뭐 잡았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확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추정으로 지금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정도 추정을 이제 저를 포함한 언론에서 지금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제 검찰이라든지 지금 수사에 지금 이거를 맡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료가 지금 넘쳐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주의 깊게 추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본 부분은 지금 현재 조국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온 이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이 이제 특히 그 중에서도 중국 기업이 그 오촌조커 조범동 씨가 운영했다고 하는 그 코링크 PE라고 하는 프라이베이트 에퀴티라고 하는 그 기업에 무려 6천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화군과학기술개발공사인데요. 이름이 저 사진이 있네요. 이름이 상당히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6천억 원을 뭐 한두 푼도 아니고 6천억 원을 코링크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중국 보고 투자한 거겠죠, 뭐. 그렇죠. 그래서 투자를 이만큼 했다고 하니까 과연 그럼 이 기업이 뭔가 이제 이 실체를 이제 파보기 제가 시작한 겁니다. 실체를 파보니까 일단은 이게 참 희한한 기업이더라. 근데 요 전에 제가 일단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조국 관련된 조국 기업, 그러니까 소위 말해 조국 기업이라는 기업들은 이름이 상당히 자주 바뀝니다. 이름이 상당히 자주 바뀌고 거기에 대표이사라든지 CEO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자꾸 바뀝니다. 근데 이러한 뭔가 구리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은 소위 말해 이제 실제로 UN 보고서에서 나오는 북한의 유령 기업들이 이러한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름을 바꾸거나 거기에 이제 최고 우두머리라고 하는 CEO 같은 사람을 계속 바뀌는데 거의 이것보다 더야만 더했지 거의 그 정도 수준의 그 현상들이 이 기업들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포스링크라고 알려진 기업 같은 경우도 원래는 아큐픽스였다가 나중에 포스링크로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웰스 시엔트라고 알려진 이 기업도 원래는 삼진텔레콤으로 불렸다가 SJ텔레콤으로 불리고 나중에 다시 웰스 시엔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벌써 3번이나 바뀌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요새 등장한 기업이 노건 CNI. 자, 요 기업도 원래는 큐브스였다가 노건 CI라고 했다가 나중에 노건 CNI로 이게 뭐 사람들이 이 N자를 넣고 빼고가 무슨 큰 의미가 있냐라고 하시겠지만 사실상 기업 이름에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 이름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 들어가고 말고에 따라서 그 유사 기업이라든지 이름이 쫙 깔립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노건 CNI 같은 경우는 이 C하고 I가 도대체 뭐의 약자인가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C는 커머셜이고 I는 인더스트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업, 산업이란 뜻인데 자, 그럼 엄밀히 말해서 이러한 단어를 굳이 붙일 필요가 있는가? 아니 이미 이런 건 개인 사업자인데 개인 사업자라는 게 이미 상업 기업을 말하는 건데 굳이 상업, 산업이라는 이름을 불필요한 이름을 뒤에 붙이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CNT 같은 웰스 CNT의 CNT 같은 경우는 뭐 커뮤니케이션이니까 그런 건 이제 의미상 뭔가 이제 이름에 관련이 있으니까 붙였다지만 이런 건 전혀 쓸데없는 거를 갖다 붙임으로 인해서 혼돈을 초래한다라는 게 일단 일부러 뭐 위장 전술입니까? 왜? 아니 회사 이름이라는 게 그 사명을 그렇게 쉽게 안 바꾸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수시로 바꾸고 대표이사도 수시로 바꾸는 건 뭔가 위장을 해서 이런 이제 그러니까 타켓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맞습니다. 야, 이거 그래서 노건 게 많네. 노건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걸 추정을 해보니 노건 CNI도 원래는 큐브스라는 이름에서 노건 CI로 바꾼 게 2017년 9월입니다. 이걸 바꾸고 나서 불과 1년 뒤에 2018년에 다시 CI에서 CNI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 텀도 상당히 짧다는 거죠. 1년 안에 이런 식으로 거의 3번이나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상당히 이 추적을 회피하려는 그런 술수가 아닌가 하는 게 농후하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또 수상한 게 이름도 자꾸 바꾸고 사람도 자꾸 바꾸는데 안토노노하고 토호김 영입 배경이 좀 수상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아까 안토노노가 그 안토노노 우리가 아는 안토노노예요? 맞습니다. 스케이트에서 헐리우드 이렇게 액션해가지고 유명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사회 이사로 이 포스링크하고 연결된 회사에 이제 앉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도대체 여기 왜 앉혔나? 이제 당시 먼저 뭐 이런 의구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2017년경에 다시 사퇴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안토노노라는 이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때 당시 같이 영입했던 사람이 지금 그 좀 뒤에 가려져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토혹 김이라는 75세에서 77세의 싱가포르 노 외교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안토노 영입 시점에 같이 나왔다가 다시 안토노가 사라질 때 다시 사라져버리는 인사가 한 명 있는데 왜 이런 싱가포르의 외교관을 갑자기 영입을 했는가라고 그래요. 이제 의구심이 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좀 추적을 해보니 이 사람은 이제 홍콩, 그 다음에 싱가포르,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개의 회사들과 연결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시암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CIAM 그룹이라는 네. 회사는 이 중국계 회사인데 이 회사에 토호김이 이사로도 있고 이 회사는 대표적인 이제 해외 유령 기업 중 하나로 알려진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과도 발을 이제 담그고 있는 사람을 이제 해외 이사 이제 전무이사로 영입을 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고 이 사람에 대한 집중적인 좀 그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링크 이거 혹시 페이퍼 컴퍼니 하고 뭐 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네. 이제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로 이제 제가 유령 회사가 있는지를 찾아봤는데 한 가지 유사한 이름이 나오는 게 코링크 에셋 홀딩스라는 회사가 나옵니다. 아하.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이 이름의 특성을 보시면 코링크 프라이빗 에퀴티,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링크가 주요 이름이고 뒤에 붙는 거는 일종의 그 특성에 따라서 붙는 네.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링크 에셋 홀딩스라는 기업 유령 회사가 하나 또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 코링크와 연결이 있는지는 좀 더 알아봐야 됩니다. 근데 일단 이름상으로 봤을 때는 유사성이 있지 않을까, 동명이사의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유명한 페이퍼 컴퍼니로 지금 알려져 있고 야. 이 회사하고 또 연결된 게 캐럴 인베스트먼트 유한 회사라는 회사도 이제 그 유령 회사로 페이퍼 컴퍼니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의 주소지가 싱가포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토호킴이라는 싱가포르 노 외교관을 연결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아다리가 맞지 않을까라는 지금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더 그 면밀한 추적을 요합니다. 야, 이게 구린 게 너무 많네요. 예. 이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유 의문투성인데 예. 자, 아까 얘기한 3천억 6천억 예. 6천억 중국에서 투자한 그 화군과학기술 그룹이라는데 예. 여기하고 코링크하고는 예.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까? 제가 이제 요거를 보니까 일단 화학기술개발유한공사라서 이름이 깁니다. 이 회사가 실제 중국에서는 알려진 이름이 화군과기그룹을 알려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화군이라는 이름이 빛날 화자에 군자가 모일 군자라서 중국에서 화자 빛날 화자는 중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중국 군 이렇게 해서 중국이 모인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여기도 지금 공사기 때문에 국영 기업들은 화자를 많이 씁니다. 그 대표적인 화웨이도 중국 그 화자를 써가지고 이름을 구성했기 때문에 이 회사도 화군과기그룹으로 알려져 있고 이 회사의 주소지를 찾아보니까 이게 장수성의 우석시 또는 뭐 우시시라고 불리는 지역이 여기입니다. 이게 지도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 보면 고층 빌딩이죠. 약간 이 아파트 단지 같은 데가 있고 여기는 약간 뭐 숲풀 같은 데가 있고 그래서 한마디로 공장이라고 한다면 일종의 플랜트 같이 단층 건물로 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고층 일종의 무슨 개발 특구 같은 데에 지금 입점이 돼 있는 형태로 보이는데 과연 여기서 무슨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가? 이 실제로 화군과기그룹이 만들었다는 생산품을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 탄소 섬유 있지 않습니까? 카본 파이버. 그 탄소 섬유를 활용해서 자동차 부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커버라든지 껍질을 만드는데 아, 여기 밑에 사진 보면 예, 또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있습니다. 좀 내려가 보시면 예, 이겁니다. 이게 지금 그 기업에서 화군과기그룹에서 만들었다는 자동차라고 이게 지금 다 카본이라고 지금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그 카본이 맞나 지금 의구심이 들 정도로 수준이 상당히 조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정도 수준이라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동차 이제 교통사고 나면은 공업사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업사 한 그것도 1급도 아니고 2급, 3급 정도 공업사 들어가서 고치는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보입니다. 원래 탄소섬유라는 것도 저도 이제 자동차 칼럼니스트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조사를 했는데 원래 이 카본은 탄소섬유를 이게 섬유라서 이게 겹겹이 쌓습니다. 쌓은 다음에 모양을 어느 정도 틀로 잡고 대형 그 빵 굽는 틀 같이 이런 오븐 안에다가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구워냅니다. 그래서 오븐 같은 이런 엄청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이 건물 안에는 지금 그런 것도 보이지도 않고 아니 건물 자체가 뭐 허접해요. 생산 라인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정도. 공업사보다도 못해 이제 보니까. 그래서 이런 데서 근데 6천억을 투자할 정도의 6천억을 그 대규모 뭔가 지금 자동차에 납품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걸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FRP 그러니까 소위 말해 카본 베이스드 FRP가 아니라 유리 섬유 베이스드의 그 GFRP 같은
그런 정도 수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걸 밑에 부품 보면 또 내려놨습니다. 조금 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왜 넣냐면 예.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탄소 섬유로 만든 차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업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맥라렌 네. 슈퍼카 회사에서 만든 그 스피드테일이라는 차량인데 지금 이게 보면 겉에 표면이 지금 이게 탄소 섬유인데 아까하고는 다르네. 완전히 차이가 나죠. 케미 안 되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탄소 섬유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네.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실질적인 자동차 업계에서 쓰는 탄소 섬유고 네. 더 내려가시면 이게 지금 정확하네. 예, 이거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탄소 섬유인가? 지금 이게 거의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그 소위 말해 저가형 오토바이, 예를 들면 이런 오토바이 껍질이라고 해서 카울이라고 합니다. 그런 카울 만드는 정도 수준으로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거의 플라스틱이나 뭐 진짜 저가형 플라스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이게 탄소 섬유가 맞나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추적을 해보니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자본금이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에서 5800만 위안. 그럼 한국 돈을 우리 돈으로 98억 원. 98억 원. 그러니까 자본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도 안 되는 회사가 6천억 원을 코링크에 투자를 했다? 근데 정말 이게 희한한 겁니다. 이상하네. 이거 이상하다. 이거. 그래서 그리고 또 이 회사 사이트에 가봐도 무슨 이메일 주소라는 것도 무슨 숫자 뭐 10자리로 이렇게 돼가지고 뒤에는 골뱅이 다 qq.com 해가지고 상당히 조악하고 뭔가 이상한 이런 이메일 주소가 써있질 않나. 이런 만들었다는 제품에 대한 확실한 입증할 것도 없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보니 네. 이 회사에 이제 루웨이 사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사진이 또 나오죠. 밑으로 내려가시면. 네. 자, 여기 이제 악수하는 사진 나옵니다. 이 사진이 지금 국내에 많이 알려졌죠? 예. 이게 이제 오촌 조카라는 조범동 씨가 여기 예. 조국의 오촌 조카 여기. 이 사람하고 이 회사 아까 말씀드린 화군 기업의 대표 루웨이가 지금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악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를 제가 캐봤더니만 이 사람이 지금 현재 회사의 95%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5%는 주팅준이라는 1967년 5월생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중국의 강남대학이라는 대학을 나와가지고 네. 이 사람하고 둘이서 지금 현재 실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웨이 회장 같은 경우는 북경대에서 MBA 과정을 마쳤고 이 회사 자체가 2014년에 설립됐는데 그때 초기부터 5년가량 지금까지 이 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 업력이 5년밖에 안 되는 회사가 자본금도 굳이 불과 그 100억이 채 안 되는 98억 원밖에 안 되는 회사에서 지금 현재 6천억이나 되는 돈을 이 회사에 지금 이제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코링크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이게 희한합니다. 그래서 이거 냄새가 이상한데 그렇다면 예.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예. 중국에서 예. 정부에서 예. 뭐 화자를 쓰니까 예. 정부에서 이런 유령 회사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서 네. 정부에서 6천억을 조국 기업에 쏠 수 없으니까 시진핑이가 직접 쏠 수 없으니까 뭐 이렇게 스리쿠션 우회해서 네. 조국한테 쐈다. 네. 그러면 중국 자체에서 조국을 밀었다. 네. 이렇게도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게도 추론을 할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게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여부는 검찰이 파악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6천억 원을 투자하지도 않았으면서 투자했다고 MOU를 체결하면은 국내에 있는 개미 투자자들은 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유망하겠구나. 그렇지. 투자를 막 해야지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해 작전주 형태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6천억 투자했다 하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주가가 확 올라가면 그럴 수도 나중에 치고 빠지는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 여부는 검찰이 조사를 해야 되고 제가 이 화군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캐봤습니다. 좋다. 이 기업이 5년 업력밖에 안 되고 98억밖에 없으니까 최대한 조국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그러면 어디서 돈이 나왔을까 했더니만 이 회사가 이 화군 기업도 또 하나의 회사가 또 나옵니다. 킹호프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또 다른 중국 기업이 이 화군 기업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기업 속에 기업이 또 하나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킹호프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는 1981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39년의 업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 실제 킹호프라는 회사도 찾아보니까 별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회사의 회장이 누군가 찾아보니 리차드 양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회사는 1981년 2월 27일 날 설립이 됐고 여기에 리차드 양이라는 회장은 1994년 10월부터 회장으로 역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 회장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미국에 지금 그 체류 중이고 미국에서 또 다른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파워징크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공기 아연 전지 관련된 회사입니다. 자, 요니까? 예, 요게 이제 주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중국과 미국에 주소지가 있고,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쪽에서 일종의 R&D라든지 뭔가 이런 파워징크 회사의 모든 이런 뭡니까 생산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주소지를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만 나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장 플랜트 같은 건 없고 은행 건물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유니온뱅크 은행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 안에서 도대체 무슨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지금 이 파워징크 공장이라고는 볼 수 없네. 공장이라 볼 수 없죠. 은행 건물 안에 이 사무실 조금 한 군데 귀퉁이에 이제 쓸 텐데 여기서 뭘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또 직원도 한 45명밖에 안 되고 여기도 그러면 자본금이 얼마인가 봤더니만 $890만, 우리 돈으로 106억 원. 그러니까 100억 조금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아무리 6천억 원을 이해해 주려고 해도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돈 106억, 아까 말한 98억 원 다 합쳐도 200억도 안 돼. 꼴랑 200억 왔다 갔다 합니다. 200억. 예. 그러면 그 돈으로 도대체 6천억을 투자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회사가 만들었다는 파워전지, 파워징크라는 공기 아연 전지도 제대로 된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여부가 지금 애매합니다. 실질적인 제품도 보이지가 않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껍질만 있는 회사 두 개가 같이 이제 중국이랑 연관이 돼서 투자를 뭔가 한 게 아니냐. 지금 이러한 비슷한 패턴이 WFM에서도 나오고 있죠. 또 다른 조국에 연결돼 있던 뭐 배터리 회사인 WFM도 지금 TV조선에서도 확인했지만 실제 그 주소지로 찾아갔더니만 전혀 다른 중소기업 공장 플랜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은행이 지금 들어서 있질 않나. 아까 전에 말한 그 과기그룹 같은 경우는 또 무슨 아파트 단지 같은 데로 지금 주소지가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상하네. 예, 이런 식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로 이게 실질적인 회사인가? 라는 지금 의구심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60억도 많은 건데, 많은 건데 6천억을 저런 데서 투자를 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필이면 조국과 관련된 조국 오촌 조카가 저 CEO로 있는 그 코링크에 야 이거 이상하다 이거. 이게 참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이 리차드 양이라는 사람이 혹시 또 유령 회사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이제 또 추적을 해봤습니다. 근데 리차드 양이라는 게 보시다시피 리차드는 이제 가명이죠, 일종의 영어 이름이다 보니까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리차드 양으로 찾아보니 리차드 양과 연관된 회사 중에는 지리 코퍼레이션이라는 또 회사가 하나 나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유령 회사인데 지금 주소지는 뉴질랜드 서민 쿡 제도에 지금 주소지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유명한 데인데 뉴질랜드 유령 회사 많기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티메이트 하이 인터내셔널이라는 또 다른 회사가 이거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대표적 그렇죠, 대표적 페이퍼 컴퍼니 주소지죠. 이 회사랑도 이 리차드 양이라는 사람이 동명이인일 수는 있지만 연결이 돼 있더라. 그리고 이 지리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전혀 또 뚱딴지 같이 갑자기 무슨 커피 관련 사업을 한다는 회사로 지금 나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과 연결돼 있는 대표가 리차드 양이고 그 리차드 양이 운영하는 새로운 회사가 파워징크고 파워징크가 킹호프 엔터프라이즈, 킹호프 엔터프라이즈가 다시 화군기업이 코링크. 지금 이렇게 이제 문어발식으로 쫙 이게 소세지처럼 연결이 돼가지고 줄줄이 소세지처럼 연결이 돼 있는 형태가 나옵니다. 이거는 사기 냄새가 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사기로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유령회사 여러 개를 막 세탁한다고 그러죠. 이름 세탁해서 6천억을 들어온 것처럼 위장 작전해가지고 이제 투자를 많이 받으려고 사기거나 아니면 중국 정부에서 조국을 보고 너한테 내가 6천억을 쏠 테니 우리하고 어떻게 네가 법무부 장관 되고 차기 대권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자. 중국 정부 자체에서 6천억을 쏘는데 우회적으로 사기해서 둘 중에 하나네요. 맞습니다. 우리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에서 수사를 밝혀줘야 되겠네요. 이거는. 야, 그리고 일단은 엄청난 일이네 이거. 맞습니다. 이게 일단은 그리고 중국 정부랑 연결이 있던 없던을 떠나서 중국의 공사라고 하는 데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지금 이상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지금 투자받을 회사는 솔직히 많습니다. 뭐 미국도 있을 수 있고 전 선진국도 많은데 하필이면 지금 중국에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회사 지금 현재 국내 주소지는 전혀 다른 중소기업이 자리하고 있다는 WFM 이 회사 이름으로도 제가 유령 회사를 찾아봤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찾아보니까 동명이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자꾸 동명이사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국 관련 회사는 이름이 상당히 이게 까다롭고 여러 번 바꾸기 때문에 이름의 유사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과 동명 이사의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럴 수는 있지만 일단 WFM으로 찾아보니까 나오는 또 다른 유령 회사가 나옵니다. 페이퍼 컴퍼니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소지가 지금 이제 그 어디입니까? 영국령으로 있는 맨섬 안에 주소지가 무려 4개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섬이에요, 여기도? 예, 여기 섬입니다. 야, 이것들 봐라. 예. 아주 그냥. 그렇습니다. 야, 이거 대놓고선 장난치고 대놓고 유령이네. 예, 지금 섬에서. 예. 그래서 지금 이 영국령 4개의 섬 중에서 2개는 똑같은 주소를 반복해서 썼고 3가지 주소가 나오는데 하나는 피어박스 166, 하나는 피어박스 172, 나머지 마지막 주소는 에솔 스트릿이라는 주소로 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주소지 에솔 스트릿으로 그 주소지를 제가 구글 맵으로 또 들어가서 찾아봤습니다. 네. 그랬더니만 여기도 보니까 브리타니아 인터내셔널이라는 현지 은행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패턴상 보면은 유니온뱅크가 아까 전에 그 파워징크 회사의 주소지로 등록돼 있고 지금 이 WFM 페이퍼 컴퍼니로 추정되는 기업에서도 주소지가 브리타니아라는 은행 주소가 또 나오더라. 그래서 상당히 이게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은행 옆에서 유령 회사를 만들어 놓고 돈을 예. 어떻게 야, 이거 냄새가 이상하네. 이게. 아니면 그냥 아무 주소나 이제 은행 같은 걸 대표적으로 썼을 수도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희한하게 실질적으로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는 듯한 페이퍼 컴퍼니들의 주소지가 지금 나오고 있더라. 아니 이게 이상한 게요. 예. 지금 김동현 씨가 잘 파헤쳤는데 예.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서비스 기업이면 예를 들어서 로펌이라든가 무슨 회계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M&A 전문으로 하는 이런 회사에서 있을 수 있어요. 예. 거기 사무실. 그런데 제품을 만든다며. 네네. 그러면 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공장이 있어야죠. 공장은 없고 무슨 예. 사무실이나 갖다 놓고 은행 옆에 사무실에서 뭘 만들어. 예. 야, 이거 봐라 이거. 그리고 무슨 섬. 예. 유령 회사. 예.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놓고. 예. 뭐 다 섬이에요. 맞습니다. 이야, 그리고 자꾸 옮기고 예. 회사 이름 바꾸고 주소지 옮기고 CEO 바꾸고. 네. 야, 그런데 6천억을 코린트에 쏘았다. 예. 상당히 수상합니다. 야, 이거 봐라 이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회사 이제 파워징크에서 만들었다는 제품들도 보면은 뭐 오토바이 뭐 자동차 뭐 해가지고 전부 뭐 많아요. 하고 있다는 사업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만들었다는 제품들도 보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상당히 조악하고 이게 진짜로 이런 걸로 만들어서 돈을 투자할 만큼 이게 이런 게 되나 이게 상당히 조악한 이런 수준이라서 이게 보니까 그 북한에서 왜 무인기 날렸을 때 예 맞습니다. 그거 거의 허접한 거 허접하죠. 아니 좀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예. 야, 이런 거는 하는 회사가 6천억이 있다고? 예. 자본금은 98억이라면서? 맞습니다. 야, 그걸 6천억을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조국 일가 회사에 쏴? 이야,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 예, 이거 밝혀야 되겠습니다. 검찰 이런 거 우리가 주니까 김동현 기자가 잘 파헤쳐서 정보를 주니까 좀 제대로 파헤치세요. 윤석열 검찰. 제대로 잡았네 이거. 아이고.